네, 이번 시간에는 큐보 스튜디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제 큐보 스튜디오인데요. 이 큐보 스튜디오는 교육용 로봇 키트 큐보가 있죠. 그 큐보에 보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을 제작하고 이렇게 동작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큐보 스튜디오는 사용자가 직접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로봇을 구동시켜 볼 수 있는, 즉 이 프로그래밍 수업이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딩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수업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물론 이제 기존에 출시되고 있는 지금 제품을 보면 기본적으로 메인보드 메인보드 안에 있는 메모리에 로봇들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모드에 맞게끔 소스가 저장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학교에서는 그 모드 설정만 해서 이렇게 로봇을 구동시켰을 때 뭐 큰 어려움 없이 로봇 제작 수업을 할 수는 있는데요. 간혹 이제 조금 고학년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제작 수업을 좀 오래 해서 또 따로 이런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래밍, 코딩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그런 친구들도 좀씩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 대면 수업 말고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저도 제가 지도했던 선생님 중에서도 방과후에서 이렇게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또 수업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로봇 제작 수업이 비대면으로 하면 대면보다 조금 어려운 이제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아마도 비대면 수업에는 더 이 소프트웨어 수업이 또 이렇게 적합하게 또 좋은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이제 로봇을 더 한 차원 높여서 이제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또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혹시라도 비대면 수업 같은 게 생길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 한 번에 이게 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영상은 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수업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으면 그 로봇 제작에 필요한 지식들이죠. 알고 있으면 좋을 지식들이 있으면 그럴 때는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큐브 스튜디오를 한번 접해봤던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이 수업 강의 내용은 맞춰서 하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뭐 했던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처음에 또 쉬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감안하고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큐브 스튜디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제목 이 소프트웨어 제목 표시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큐브 스튜디오 2020 1단계 메인보드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메인보드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 큐보가 2019년 정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리뉴얼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전하고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건데요. 그 전부터 이제 수업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많이 익숙한
예, 이런 메인보드가 보여지고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이전에 편의상 이제 구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구형 버전에서는 우리 큐보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1단계 때 지금 여기 보여지는 요 메인보드가 큐보 1단계에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메인보드가 1단계 때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 가면 또 이렇게 생긴 메인보드가 한번 또 들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5단계 가면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다운로드 보드라는 게 구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구형 예전에 큐보 시리즈는 5단계까지 있는데 일단 이 1단계 메인보드는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기에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요 3단계는 그게 이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왼쪽에 보면 요 소켓이 이제 하나 있는데 이쪽에다가 다운로드 케이블을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다운로드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형 3단계 메인보드가 바로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지금은 신형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이제 큐보에서는 요 형태의 메인보드를 이제 만날 수는 없고요. 혹시 그 큐보 플러스 같은 경우는 1단계에 지금 요 메인보드가 큐보 플러스 1단계에는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큐보 플러스 1단계를 쓰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요 메인보드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 요게 최근에 이제 리뉴얼된 신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형 큐보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렇게 3개의 단계가 나와 있고요. 지금 보이는 요 메인보드를 가지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 통합으로 하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얘가 이제 과거 구형 1단계하고 다른 점은 구형 1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을 작성해서 넣어줄 수 있는 그 기능이 없었죠. 그러니까 소켓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반면에 지금 신형 1단계는 여기 우측에 보면 이 부분에 이제 옆으로 돌려보면 이 모양인데요. 바로 이쪽에 이 미니 오핀이라고 부르는데요. 미니 오핀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 보드를 연결하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작성한 그 프로그램을 넣어줄 수 있는 그 단자가 이쪽에 나와 있죠. 이제 아까 3단계 구형은 이쪽에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형 1단계는 원하기만 하면 신형 모델은 1단계부터 바로 프로그래밍 수업도 병행이 가능하다. 이게 차이점이 되겠죠. 과거에는 3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제 하기가 어렵고요. 3단계나 가야 했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 1단계부터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이제 두 개 또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 구형 3단계는 DC 모터를 이렇게 최대 4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서 보통 이제 4개까지 사륜 모형의 차라든가 그런 사륜 구동의 형태의 모형도 이제 제작이 가능했었는데 여기 1단계는 지금 모터는 단자가 이렇게 2개만 있어서 요거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여지는 게 바로 이제 MCU라고 부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인데요. 네, MCU였네요. MCU. 이게 MCU라고 부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어 칩이에요. 일종의 이제 CPU와 메모리 여러 가지 입출력 포트가 같이 묶여서 이렇게
패키지로 만든 IC 칩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얘하고 이쪽에 있는 거하고 보면은 다르거든요. 두 개의 MCU가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큐보 스튜디오 조금 전에 202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목 표시줄에요. 이 큐보 스튜디오가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형 3단계 메인보드 때도 옛날에 큐보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그때 큐보 스튜디오는 얘한테만 맞는 거고요. 지금 이 신형 1단계에 있는 요 메인보드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큐보 스튜디오 2020에서 작성해서 프로그래밍을 다운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에 따라서 큐보 스튜디오 버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안에 실행했을 때는 거의 동일해요. 그 아이콘이나 인터페이스 자체는 거의 동일한데 중요한 것은 이 버전에 맞게끔 하지 않으면 이 MCU 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형태에서 받게 되면요. 그래서 꼭 그 맞는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형 1단계 메인보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보드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해보려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우리 이 메인보드에다가 컴퓨터에서 작성한 프로그래밍을 얘를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다운로드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메인보드와 컴퓨터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연결해주는 하드웨어, 그게 바로 이 다운로드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형태는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한 요 미니 오핀으로 되어 있는 요 USB 데이터 케이블이 요거 이제 흔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쪽에 있는 거는 컴퓨터에 USB 포트에 아무데나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USB 데이터 미니 오핀 케이블을 이쪽에 연결한 다음에 얘를 지금 요 메인보드에 요 우측 부분에 있는 미니 오핀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제 준비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운로드 보드가 꼭 있어야 되고요. 아까 과거에는 5단계 가면 이 다운로드 보드가 들어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거에는 이제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키트만 구입해서는 이 다운로드 보드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그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제 주소를 하나 적어주드렸는데요. www.robostore.co.kr 여기 가시면 이 다운로드 보드 세트를 구입해서 이 수업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별도로 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요게 있으면 그냥 뭐 사용하는데 상관이 없고요. 또 그 얘가 지금 우리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큐보 시리즈 말고 이제 메타 시리즈가 또 있죠. 메타 시리즈가 있는데 요 메타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타도 메타 스튜디오가 있고 이제 메타 스튜디오 프로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프로그래밍을 짜서 메타에다가 넣어주려면 이 다운로드 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다운로드 보드는 지금 메타든 이 큐보든 상관없이 요거는 동일하게 요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뭐 큐보든 나중에 큐보 메타든 다 사용 가능합니다. 아마 뭐 이 강사 활동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거의 이걸 아마 좀 하나씩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여기 큐보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 제목 표시줄에 있는 요 2020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꼭 여기에 맞는 것을 소프트웨어 버전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랫줄에 여기 보면 이제 파일, 편집, 보기, 다운로드, 도움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메뉴 표시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메뉴 표시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메뉴 표시줄에 보면 크게 이렇게 5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씩 좀 눌러서 좀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파일이라는 부분을 눌러보면 이렇게 세문서, 열기, 저장, 그리고 종료 또 이렇게 서브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세문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문서는 말 그대로 새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새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새 창을 만드는 거죠. 우리 문서 편집하는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보면은 뭐 새 문서, 새 창 이런 게 있죠. 뭐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그런 블랭크 상태로 이제 이렇게 문서가 준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실행됐을 때가 기본적으로 새 문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걸 눌러도 여기 별다르게 변화되는 게 없죠. 이게 지금 기본 새 문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열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열기를 한번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열기라는 대화 상자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존에 내가 작성해 놓았던 그 프로그램 소스를 불러드릴 때,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이제 큐버 4단계 그 모델 소스가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 큐버 스튜디오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확장자명은 PRJ로 끝나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 이제 선택을 해서 만약에 여기 장갑차를 열고 싶다고 하면 여기 장갑차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열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장갑차 소스가 이제 불러들여지는 거죠. 제가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지금 뭔가 여기 이렇게 많은 이런 버튼들이 생기면서 또 이런 모양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조금 전에 그 장갑차를 작성한 그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러오고자 할 때,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걸 부르려고 할 때는 바로 이 열기를 눌러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저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한번 눌러보면 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내가 이제 저장할 경로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뭐 본인이 이제 알아서 작성하면 이렇게 PRJ 파일들이 만들어져서 여기 이제 새롭게 저장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있는 이름하고 다른 걸로 해야 되겠죠. 같은 걸로 하면 덮어 씌워지니까 다른 이름으로 이제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그 내가 만든 것을 저장할 수 있고요.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불러서 또 계속 이어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은 이렇게 되고요. 아까 이 세문서 눌렀을 때 변화가 없는데 지금 이제 누르면 아마 여기가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여기 문서 자체가 아까처럼 새롭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보면 종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종료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내가 닫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눌러줘도 되고요. 여기 우측에 보면은 상단에 닫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도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거에도 상관은 없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다 짜고 이제 프로그램 다 하고 나서 프로그램 이제 닫을 때 사용하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편집을 눌러보면 여기 확장까지 해서 보면 총 4개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뒤로 가기,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렇게 4가지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뒤로 가기는 어떤 작업을 내가 했을 때 혹시 그게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얘를 눌러주게 되면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로 가기 또 어디서는 뭐 실행 취소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그 이전 단계로 되돌리고 싶을 때 이 뒤로 가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잘라내기하고 복사하기하고 붙여넣기가 있는데 이 잘라내기하고 복사하기는 어느 이제 특정 부분을 내가 다른 위치에다가 이동을 시킬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잘라내기는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말 그대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위치에는 남아있지 않고요. 그 새로운 부분에만 이제 가서 그쪽에만 남기고자 할 때 이 잘라내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복사하기는 기존에 있던 곳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또 내가 그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곳에도 또 이렇게 나타내고자 할 때는 이 복사하기를 이제 누르면 얘는 잘라내지 않고 복사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잘라내기나 복사하기나 둘 다 요 실행한 다음에는 붙여넣기를 반드시 이제 해야 그 원하는 위치에 최종적으로 그 내가 선택한 부분이 붙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잘라내기 복사하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금 사실 작업하다 보면 이제 많이 이거를 쓸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기능들을. 그런데 그때마다 여기를 눌러서 하는 것은 되게 사실 불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하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옆에 이렇게 단축키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게 지금 우리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이 단축키가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소프트웨어들마다 다 이 기능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로 가기, 실행 취소 같은 경우는 컨트롤 Z, 또 잘라내기는 컨트롤 X, 복사하기는 컨트롤 C, 그리고 붙여넣기는 컨트롤 V. 그래서 이 단축키로 사실은 많이 쓰죠. 뭐 이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윈도우 운영체제 응용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다 이 기능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또 뭐 우리가 파일 같은 거 복사해서 폴더에 옮기거나 할 때도 다 이 기능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요게 필요할 때는 여길 눌러서 하는 것보다 단축키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편리합니다. 아마 이건 많이 지금 쓰고 있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 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보기를 눌러보면 이 보기는 이 창에서 특정 부분을 보여줄 것인가 아닐 건가를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아래쪽에 상태바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상태바는 지금 앞에 V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지금 상태바가 나타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상태바는 어디냐면 바로 이 화면 하단에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상태바가 되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 지금 여기 글씨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뭐 내용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에 대한 설명도 좀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런 상태를 여기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 이 상태바를 다시 한번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주게 되면 지금 여기 없어졌죠? 예, 원래 있던 그 상태 줄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여기 뭐 없어진 만큼 화면이 조금 넓어지긴 합니다. 그 부분만큼.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나타내고 싶으면 여기 보기로 가보면 아까 체크 표시가 있었는데 지금 체크 표시가 없어졌죠? 이걸 다시 한번 마우스로 클릭해 주면 네, 이렇게 상태줄이 다시 나타나고요. 요거 보면 체크 표시가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없애고 싶으면 다시 클릭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 그 토글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반전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선택하면 한번 누르면 되고 다시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상태가 반전이 되는데 이런 걸 이제 토글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 이제 툴바하고 뭐 도킹 윈도우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도 지금 보니까 스탠다드라고 돼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네요. 지금 요 부분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지금 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세문서부터 해서 여기 커뮤니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뭐 도구 모음줄, 우리말로는 도구 모음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툴바로 명칭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툴이 원래 도구잖아요, 그죠? 도구 모음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자주 쓰는 기능들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면 얘는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훨씬 프로그램하는데 더 편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걸 안 보이고 싶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체크 표시를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이렇게 도구 모음줄이 없어집니다. 물론 없어지더라도 여기에 있는 아까 우리 파일에서 이 버튼들 또 조금 이따 설명한 다운로드의 이 버튼들 요 7개가 지금 여기 스탠다드 툴바에 있는 거거든요. 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 그대로 있어서 이게 없어도 여기서 선택이 메뉴에서 가능한데 이거보다는 바로 한 번에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자주 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다가 계속 보여지는 게 더 이 프로그램 짤 때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이제 없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커스터마이즈라 해서 이거는 사용자가 이 뭐 툴바의 어떤 다른 기능들을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싶다거나 하면 이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굳이 지금 이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거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제로 여기 많이 쓸 게 또 여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다운로드 메뉴를 눌러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그리고 코드 생성, 또 포트 설정, 메타로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요 밑에 도구 모음줄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설정은요. 이거 눌러보면 이 통신 포트를 설정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com1이라고 포트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지금은 다운로드 보드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보드를 연결하면 이 포트가 지금 얘가 이제 다른 포트가 보통 생겨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com3나 com4 뭐 이런 게 생겨나는데 이제 그거에 맞게끔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없어서 나타나지 않고요. 나중에 이거는 또 프로그래밍 우리 할 때 실제로 이제 다운로드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C 코드 생성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이제 작성을 할 건데, 그 프로그래밍을 작성한 것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우리 이제 사람들을 위한 그 실제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로봇에 있는 메인보드 이런 거는 사실 하드웨어, 기계거든요. 근데 그 기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한 거죠. 이런 지금 아이콘 그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뭐 리모컨 또 이런 버튼들은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계가 원하는 형태의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기계어로 바꿔주는 과정을 이제 뭐 컴파일, 빌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 과정을 이 C 코드 생성을 눌러주게 되면 그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눌러보면 지금 기본 상태이긴 해도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한번 이제 눌러보면요. C 코드 생성 눌러보면, 네, 이렇게 지금 코드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다운로드 F8 아이콘을 실행하세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네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실행을 하고 나면 우측에는 이렇게 지금 이 C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구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거 요 모양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지금 요 우측에 있는 실제로는 C 언어 구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GUI 방식이라고 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픽 사용자 환경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뭐 대학교도 그렇고 더 이렇게 가서 많이 배울 때는 이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복잡해지고 더 할 때는. 그래서 대부분 그때는 이렇게 실제로 문자로서 문법에 맞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는 CUI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제 캐릭터라는 게 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문자 사용자 환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요거랑 같은 기능이라 아마도 일부러 요 부분을 C 언어 구문을 이제 보여줌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실력을 쌓거나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아마 이런 부분도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짠 게 C 언어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제 상태가 나오죠. 이 어떤 코드 생성 후에 결과에 대해서 나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 이렇게 컴플리트 완성됐다라고 코드 제너레이션 컴플리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MCU 디바이스 ATmega8 칩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크기 같은 것들, 이런 정보를 또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혹시 이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여기 에러 문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러 문구가 나오지 않는다면 성공적으로 이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계어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계어는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이진수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0과 1, 요게 이제 이진수인데 요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요것도 이제 16진수로 요 이진수를 16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진수 4자리, 이것을 16진수 한 자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6진수는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1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는 그대로 쓰고요. 이제 16진수니까 16진법은 16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10개 외에 얘가 이제 10부터 15에 해당되는 요 숫자가 또 별도로 필요한데요.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모양의 숫자를 조합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안 하고요. 새로 그래서 10부터는 A로 알파벳 표기를 해서 A, 11은 B, 예, 그 다음에 12는 C, 13은 D, 14는 E, 그리고 이제 15 가장 큰 수 16진수에서 가장 큰 수 15는 F, 이렇게 이제 0부터 F까지 표현을 하는 그런 16진수로 이 기계어를 이제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헥사 파일, 그래서 헥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16진법에 의해서. 한번 요거를 잠깐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제 컴퓨터에 가서 우리 요 큐보 스튜디오 2020 폴더에 가보면요, 큐보 PRJ가 있고 요 안에 여기 헥스 파일이라고 큐보가 있어요. 요게 지금 컴파일하면 이제 요 파일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컴파일할 때마다 이제 얘가 조금씩 계속 바뀌는 거죠. 한번 요거를 열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메모장으로 한번 보면요, 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로 쭉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헥사 파일을 봤을 때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숫자 말고도 이렇게 알파벳으로 A, 뭐 C도 있고요, E도 있고요, 뭐 B, F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아까 얘기한 요게 16진수로 작성이 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컴파일을 하면 실제로는 저런 형태의 파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계에 다운이 되는 기계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코드 생성을 눌러주면 조금 전에 봤던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 또는 이런 내용들을 다 그런 기계어로 변경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운로드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C코드 생성은 기계어를 만든 거고요. 그럼 이제 기계어를 실제로 우리 로봇의 메인보드에 전송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자, 요걸 이제 눌러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컴1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운로드 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 다운로드 보드에 맞게끔 통신 포트가 새로 추가가 될 거예요. 뭐 컴3나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트 열기를 눌러서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메인보드에 리셋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을 업로드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눌러주게 되면 프로그램이 이제 전송이 되는 과정이 실행이 되고요. 보통 여기가 막대바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색이 칠해지면서 진행 상황이 여기에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완료가 되면 이제 전송이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지금 헥사 파일 위치가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C의 큐보 스튜디오 2020의 큐보 PRJ 그리고 큐보.hex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옆에 큐보 로더라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눌러보면 얘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여기 통신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포트 열기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건데요.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여기 뭐 메타 로더라고도 뭐 설명도 돼 있고도 했는데, 이 지금 이 파일 열기를 눌러서 원하는 헥사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경로를. 요
지금 큐브 로더를 이용하면.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요 다운로드 버튼은 여기가 지금 파일 열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로는 무조건 이 파일만 받는 거예요. 이 파일만 받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 메타 같은 경우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합 뭐 3단계 통합 소스 같은 거 받고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다시 그거를 이제 원래 옛날에 1, 2단계 메타 소스를 또 넣어서 하고 싶으면 그럴 때는 그 해당되는 소스를 찾아서 넣어줘야 되는데, 바로 이제 지금 기본 거 말고 그 외에 다른 거를 우리가 넣어주고 싶을 때는 여기서 직접 경로를 설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큐브 로더를 이용하면 그런 기능이 여기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경로가 이제 똑같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 전혀 다른 것을 찾아서 넣어줘야 될 때는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는 누르게 되면 우리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 창이 열리면서 요 큐브 카페가 열리니까요. 여기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이번 시간에는 이 큐브 스튜디오에 대해서 그 메뉴하고 또 도구몸 이 툴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쪽에 각각 인풋, 아웃풋, 플로우 이렇게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또 다음 강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큐브 스튜디오에 대해서 요 위에 있는 요 메뉴줄과 도구모음 줄이 어떤 기능, 어떤 버튼의 의미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메인보드 아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 메인보드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메인보드가 있고요. 또 이 두 개가 큐브 스튜디오 버전이 다르다. 그러니까 요 MCU 칩도 다르기 때문에 이 각각에 맞는 버전의 큐브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그 조금 전에 보여줬던 구형 3단계는 요게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쪽에 보여지는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센서와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에 필요한 이런 아이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